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용광로의 한선입니다.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안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와 6.3 지방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관건인데요. 수십 년간 논의 단계에서 멈춰있던 개헌이 이번에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오늘 시사용광로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의견 나누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사용광로 라이브 댓글창을 통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을 헌법 전문에다 새겨 넣는 일,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개헌에 동참하라. 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립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목현 5.18 기념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기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특히 김종기 이사님 오늘 방송 참여를 위해서 먼 길 부산에서 오셨다는데요.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요, 부마 항쟁과 또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5월 7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박 의원님, 5월 7일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이 표결 진행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5월 7일 날 통과가 되어야 그날 가격이 되어야만 6월 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이 된 날 직전의 수요일에 그걸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짜를 역산해 보면 국회 의결이 5월 10일까지 이루어져야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7일 목요일 날 본회의를 열고 나면 그 다음은 금, 토, 일 주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5월 7일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6.3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기 위해서 5월 7일 표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전 의원님,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은 굉장히 50%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2년 선거만 해도 50.9%밖에 안 됐고요. 2018년에도 60.2% 정도, 그 앞에는 50. 몇 퍼센트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헌이 통과가 되려면 유권자의 50% 그리고 투표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서야만 개헌이 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효과와 실제로 개헌이 가능한 그 퍼센티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비용의 절감 문제입니다. 투표소 설치라든가 개투표 사무원이라든가 홍보 그리고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데 비용 등이 하면은 1,227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은 이건 2017년에 통계 추계했던 내용이고 이거를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면 3천억 원 정도가 국민투표를 한번 실시하려면 3천억, 3천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앞에서 박균택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사회는 지난 39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생명권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추가하고 있는 기본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가져왔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새로운 위험도 우리 앞에 도래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국가의 미래의 새로운 상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이번 지방선거 때 반드시 투표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개헌의 의미랄지 또 헌법 전문에 실는 의미는 잠시 후 한 번만 네.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장점들 때문에 6.3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방선거 의제에 가려져서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화면에서도 잠시 봤습니다만 28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가지셨죠. 아마 유목힌 이사장님, 김종기 이사님 다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김종기 이사님 그 모습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삭발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게 사실 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조금 더디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 분위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들 전달하셨습니까? 예,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4대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이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인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 5.18이 실제로 많은 희생자, 즉 실제로는 확인된 이 사망자만 하더라도 167명이고 행불자가 80여 명이죠. 그런데 부마민주항쟁은 실제로 당시에 이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 2019년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마산에서 유치준이라는 한 분이 실제로 사망자로 인정되셨죠. 네. 이제 그런 이유와 또 실제로 부마항쟁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바람에 실제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 때문에 부마항쟁이 커다란 국민 저항의 이슈가 묻혀버렸던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정권의 언론 탄압 때문에 많이 잊혀져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 부마항쟁 당시에 10월 18일 날 부산 지역에 18일 자정을 기해서 이른바 계엄령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계엄사령관이 박찬근 이 준장이었는데 네. 이 박찬근 준장이 사령관이었고 그런데 그날 오전에 이 보안사령관이 부산에 내려옵니다. 그 네. 보안사령관이 누구겠습니까? 전두환이죠. 예.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박찬근 이 계엄사령관을 만나서 이 부마 사태 때 너무나 이 군과 경찰의 진압이 허술해서 이 시위가 커졌다. 그래서 초동의 시위를 아주 강력하게 진압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 부산에 공수여단이 3개가 투입됩니다. 네, 이사님 이제 부마항쟁의 의의라든지 또 경과를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28일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이 실자 이제 이런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인지 어떤 연유인지 결의 대회를 하셨고 삭발을 물론 진행하셨잖아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는 부산 지역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저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 광주 시민의 인식이 한 100 정도로 한다면은 네네.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이 부마항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지도나 인식 정도는 제가 볼 때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는 이것을 시민들에게 다 더 알리고 왜 또 부마항쟁과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전문에 동시에 수록되어야 하는가를 알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까 끊어졌던 말을 조금만 더 드린다면 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와서 이 강력한 부마 때 강력한 진압을 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이것을 시위를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공수여단이 3개가 왔는데 그 산문공수여단이 다시는 최세창 준장입니다. 그 산문공수여단이 나중에 이 7개월 뒤에 있었던 5.18
이 광주 항쟁을 진압하는 데 투입되죠. 가장 강력하게 진압했던 그 공수재단이 3공수고, 그리고 또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 무엇을 이제 계엄사령관에게 이제 지휘체계를 넘어서는 지시 같은 것을 내립니다. 그 합동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그 합동수사단이 실제로는 이 불순 세력들이 배후 있으니 이들 철저히 발본색원에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사님, 그 관련 내용 저희가 이제 진행해야 할 주제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제 윤목현 이사장님께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겨서 그날 결의 대회에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됐고 또 어떤 심정이셨는지 참석하셨잖아요. 네, 말씀 네. 좀 전해주시죠. 네, 국회 의결 시간이 이제 촉박을 했습니다. 이곳 광주에서 또 부산에서, 대구에서, 목포, 창원, 전주, 그리고 수도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입니다. 대표들 한 600여 분이 모여서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시대적 과제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5.18과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은 너무너무 절박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는 심정으로 그날 결의대를 갖고 삭발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우리 5.18 정신 헌법 수록, 그다음에 부마 민주항쟁 헌법 수록,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천명을 했고요. 이제 이 절박한 심정을 정치권, 특히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할 때이다. 고중 결의라고 돌아왔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사회의 어떤 결의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 또 제가 아는 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굉장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얘기가 나온 게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9차 개헌이 1987년 체제 아닙니까? 그 중간중간에 몇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전 의원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또 장기간 표류하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실제로 이번 6.3 지방선거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보통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선거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거용 개헌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선거 때가 아닌 다른 시기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에 2027년 말고 2028년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29년 없고 30년에 선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실제로 개헌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87년에 개헌과 관련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 그리고 기본권에 관한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야당이 제기했던 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 삭제가 되고 그게 또 실패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깝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대선에 나오면서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발의대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늘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서로 합의하지 못한 내용, 그리고 임기 말에 진행했던 내용, 개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제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만약에 계속 국민의힘이 협상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박 의원님,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민의힘도 개별적으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만 국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지금 공동 발의, 개헌안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 나누었던 헌법 전문에 추가되는 거 이외에도 몇 개의 사항들이 있죠. 조금 말씀 주신다면요. 예,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의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 추구의 그 가치를 헌법에 명시를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12.3과 같은 불법 비상계엄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저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 간의 그 격차 해소, 균형 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네, 있는. 그 조항은 이제 신설이 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하자라는 정도의 매우 협소한 조항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역 간 생활 격차 이걸 해소해야 할 의무, 또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촉진을 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도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싣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김종기 이사님,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중간에 좀 자르기는 했는데 이 부마 항쟁과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는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예. 주신다면요. 아까 말씀을 좀 이어간다면은 그 얘기는 조금 짧게 해주시고 예, 예, 예. 의미를 조금 예, 부각해서. 예, 예. 네. 부마민주항쟁은 실제로는 우리 4대 민주운동 중에서 실제로 서울의 1980년 서울의 봄을 가능하게 했던 투쟁이고, 그리고 이어서 5.18 민주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투쟁이겠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 어떤 가정은 없겠지만 만약에 부마항쟁이 없었더라면 5.18 민주운동도 없었을 것이고 60 민주항쟁도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부마항쟁과 5.1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두 상생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다시 세우는 그런 이 토대가 되겠죠. 네네. 그 좀 전에 전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사실 말씀 주신 부마 5.18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60 항쟁도 있었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빠졌습니다. 이목균 이사장님, 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는 의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방금 김종기 기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부마 항쟁과 5.18 광주는 그야말로 군부 독재 국가 폭력에 맞서는 그 국민들의 이 저항, 그 역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렸을 거고, 그래서 그걸 굳건히 한 두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지역을 넘어선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의 흐름입니다. 이걸 동시에 헌법에 담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온전히 세우고 역사의 연속성을 분명히 하는 당연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틀림없이 꼭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반석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기회가 결과가 되시길.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박 의원님 계셔서 제가 법률과 관련된 얘기하기가 조금 그 전문가 앞에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이번 헌법 전문에 실린다는 의미를 저도 좀 살펴보았더니 한 국가의 정체성, 또 역사적인 뿌리, 또 나갈 방향성 이런 거를 담기는, 예를 들면 프랑스의 헌법 전문에는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이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확립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국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국가의 헌법 조항들이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19 5.18 부마 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통, 민주 이념의 핵심인 것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가 맞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면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념적인 틀을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이걸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태극기 모독 부대나 또 내란을 옹호하는 수구 세력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마치 어떤 북한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지역 감정의 산물인 것처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으로 성격이 됐었을 때는 이걸 비난하는 순간에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또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올바른 그 역사 인식 또 가치관을 또 전달해주는 교육적 효과까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도 있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주시는데요.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얘기를 나누었는데 부마 항쟁이 헌법 전문에 실린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예,
예, 말씀드렸듯이 부마항쟁은 오랫동안 5.18과 달리 많이 잊혀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희생자 수가 적었고 그리고 또 언론 탄압 때문에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마항쟁 당시에 실제로 많은 군의 탄압과 진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고문과 폭행이 있으면서 실제로 그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게 무화되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구속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이 많이 희석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광주 5.18에 일어났을 사건들이 부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마항쟁의 이거 사건들은 광주 5.18 민주운동을 예행을 사전 예행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마와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두 상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87년 체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87년 체제 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 한 번 또 헌법 전문이 개정됩니다. 그랬죠. 그때 헌법 네네. 전문이 개정된 내용이 상해 임시정부와 그때 4.19 혁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12.3 내란 사태를 거치고 빛의 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헌법 전문이 수정된다면은 개정된다면은 반드시 부마와 5.18이 실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는 더 좋다면 2018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4가지 4.19, 부마, 5.18, 60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60은 다음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꼭 그렇게 부마와 5.18이 동시에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잘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자가 없었던 부마 항쟁은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잊혀져 버리는 희생자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히려 사라져 버렸다. 이제 이 말씀이 이번 헌법 전문에 실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 그 의미가 제대로 되살아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수정하자면은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조금 전에 한 명 있었다고 말씀 주셨죠. 마산의 유지준 씨가 2019년에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박 의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윤목현 이사장님,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글쎄요, 제가 이 말을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한길 씨가 5.18 북한군 투입설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발을 검토하고 처벌하는데 이런 헌법 전문에 실리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 조금 더 주시겠어요? 네. 정말 어이가 없죠. 이런 사실, 이 같은 해당 사실은 그동안에 수차례 조사, 수사, 판결에 의해서 정말 허위로 판명된 지가 오래고 지금도 그렇게 분명하게 최근에도 지만원 사건, 전두환, 회고록 등이 대법원까지 다 확정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희생된 사람들의 유가족 명예훼손하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5.18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고발은 당연한 조치이고 이미 법률적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넣을 건데요. 앞으로도 이런 애곡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 할 텐데 전 의원님, 국힘은 일단 당론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필요한 의원수가 있기 때문에 야 6개 정당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힘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 숫자에 따라서는 12명까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 잠깐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네. 실제로 4월 2일 송은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야당의 반대를 뒷받고 추진된 개헌은 독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형 개헌 정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국민의힘 하면은 내란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내란 정당이 어떤 형태로 이제껏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재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행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더 공고화될 거라고 하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때 실제로 야당을 투표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지도가 6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50% 이상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측면에서 오히려 높은 투표율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전륜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륜의 프레임 안에서 도저히 벗어나고 있지 않는 국민의힘이 대국민 실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저 같으면은 개헌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전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명이 될 거고 보수 정당으로서 자기 이상을 강화시켜내는 그 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걸 국민에게 다 전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안에 지금 틀 안에 갇혀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물론 이 앞전에 이제 김용태, 조경태 의원들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지금 다 철회한 상태여서 저희가 286명인데요. 지금 의원이 최소한 191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2명. 최저의원의 3분의 2 그렇죠. 이상. 3분의 2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라면 실제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당론을 통해서 개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5월 7일 있을 본회의에 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우리가 12월 7일 밤을 기억을 할 겁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그 개표함을 열지도 못했대,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거는 결국은 의원들 개개인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몇 명을 빼오는 방식의 개헌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야가 다 공이 이 문제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고 진행을 했을 때만이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에게 그게 파장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물론 그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예. 네, 다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지금 행태를 보이는 건 아니어서 전 의원님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일단 선거용 개헌을 반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박 의원님. 아마 저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개헌을 이제 헌법 개정안을 이번에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내란의 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런 계기가 될 거고, 국힘 정권이 내란을 일으켰던 그 기억이 되살아남으로써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힘의 개인 의원들의 의견도 이제 당론은 일단 반대인데요. 개개인의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아까 김용태 의원과 조경태 의원 얘기를 잠깐 해주기는 하셨는데 개개인의 의원들 의견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개개 의원들의 그 의견들이 아마 결국은 당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마항쟁이라는 매우 그 좋은 어떤 그 부산 마산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가 헌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 의원은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의 출신의 어느 국힘 의원에 의하면 이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먼저 했죠. 먼저 일단 부마항쟁이 헌법에 들어가면 부산 마산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냐. 그런데 왜 그것을 반대한단 말이냐. 그리고 또 그 불법 비상계엄을 반성하는 이런 취지의 행동들을 하면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선거에 불리하다라는 결론이 이미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로 하면은 그러면 찬성한단 말이냐? 맞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선거 비용과 또 그 과반의 국민들을 선거장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만한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했더니 이것을 나중에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면 그때는 찬성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거 보면 결국은 본인들은 찬성해 줄 뜻이 없다. 나중에도 없는 걸로 보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깊이 생각해 봤더니 국힘은 단순히 6.3 지방선거가 싫어서만이 아니고 윤석열의 그 유신정권,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 그리고 윤석열의 그 내란 정권, 이걸 함께했던 그러니까 어떤 반민주적인 독재 정치의 DNA가 흐르는 그런 그 정당이고 그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에 찬성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 그 대표적으로 추경호 네네. 전 원내대표가 분명히 내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대구시장으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 판단이 맞는 것 같다. 얘들은 6.3 선거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내란의 독재 정치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정서를 지니고 있다. 뭐 이 재판단이 맞다는 생각이 박 듭니다. 의원님 그 물어봤던 그 의원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이 국힘의 이른바 당권파 아니면 탄핵은 잘못됐다, 계엄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느 쪽 진영의 사람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문제점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말을 아끼고 있는 선수지만은 어떤 정당의 입장에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좀 중립지대의 의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 상황은 우리 김종기 이사님께서도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산 시민들, 경남 시민들이 참 좋아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이유. 예, 저희들이 4월 28일 날 국회 결의대회가 있기 전에 그 전 토요일에 부산에 있는 이 시모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네. 그때 이제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120% 동의한다. 아, 네네. 그러나 6.3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것은 당론으로 자기들이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힘들겠다.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저희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모든 국힘의원에게 우리와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건 공문이 돌아온 이 의원은 단 2명인데 한 명은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저희 지역 보좌관과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자기가 살펴보겠다. 또 한 보좌관은 일단 이 일정이 바빠서 이 만나지 못하는 걸 양해해달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 부산에서 자주 TV에 출연하시는 또 한 의원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원의 이야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부산 의원으로서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6.3 지방선거에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당론 때문에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리고 또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은 충분히 동의하고 그 표결에 찬성할 그런 의사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국민투표 안에 붙여지는 의결은 반대를 한다는 게 보통의 부산 경남 지역의 국힘 국회의원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국힘 의원들이 이런 정서라면 대구 경북에 있는 국힘 의원들은 반대 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전 의원님, 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그 답을 하기 전에 제가 명확하게 한 가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 의원도 만들고
와서 5.18 묘지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도 하고 막 이랬던 게 되게 많은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광주 그리고 5.18에 대해서 인정하겠다고 한다든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하는 걸 무엇이다, 거짓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이제 계엄이 일어나고 이후에 2025년 3월에 2월에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투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25년 11월에 권성동 원내대표였죠. 여기도 똑같이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방선거 일정과 통합을 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지금 현재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 되고 나서도 지난 11월에 국민의힘은 당 강령의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하겠다. 국민의힘도 이거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전까 말을 했던 것이 다 거짓이었다. 필요할 때, 표를 구걸할 때 강주를 찾아왔고 강주 5.18 정신을 이야기했던 그들의 민낯을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도 아마 필요하다면 강주를 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은 아까 이제 우원식 의장님하고도 비슷한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회의하면서도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했는데 개별 의원들을 접촉을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양당 그리고 국회에서 모두가 동의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전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개별 몇몇 의원을 해가지고 왔을 때 이거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국민이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이 과정을 어떻게 가져왔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가 자기 당론으로 이번에 개헌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엊그저께 오셔서 그 집회하실 때 더욱더 시민사회에서 국민의힘 각각 의원들에게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더 강력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전 국민의 압박을 통해서 이들이 승복을 하게 만드는 것 말고는 저는 현재 개별 의원을 한 명씩 설득하는 과정들은 별로 필요치 않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근데 뭐 제가 국힘 편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반대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민주당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정말 사실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산 그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좀 그 나서서 회초리를 들고 좀 양심을 차리도록 의원들을 압박을 넣어주는 거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바람에 국힘이 지금의 이런 모습이 초래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좀 촉구하면서 그걸 이런 필요한 일에 또 반성을 드러내는 일에 나서지 않고 계속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어떤 국힘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좀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것도 만약에 통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좀 정신이 제대로 된 정상성을 좀 보유한 정치인들이 국힘 지도부로 나서는 날을 그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사회 압박이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셔서요. 정말 이제 뭐 광주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국힘 의원들에게 압박하고 대응하느냐도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주셨잖아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산 지역의 특히 국힘 의원들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단 6.3 지방선거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론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전체 이 대표들이 가능한 한 개별 의원들이 많이 접촉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는 어떤가요, 임묵현 이사장님? 네. 우리 시민사회 쪽은 전국적인 상황하고 연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거의 한 300여 개의 시민사회, 5.18 플러스 30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지금 총망내에서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쪽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마나 부산 쪽 재단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하고, 그 외에는 민주노총이랄지 정교조랄지 각 대학의 민동이랄지 전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조금 움직임이 좀 어렵다라고 표현했던 대전, 충청 쪽도 어저께 강하게 어제 자체적으로 압박을 하고 촉구하고 결의대회도 가졌고, 그 외로 이제 점점 확산이 돼가고 있어서 우리도 그분들한테만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5월 7일로 결의대회를 결의 본회의를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국회의사당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정 안 되면 좀 두려놓을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제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결의가 끝나는 끝까지 투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네. 5월 7일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날짜가 5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7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일단은 시행을 할 건데, 만약에 그때 국민의힘이 전체 들어오지 않아서 투표가 불성립이 되게 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회의를 열게 되지만 국회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저희는 다시 한번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5월 10일까지 그 노력은 저는 계속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5월 7일까지만 하시는 건 네, 아니고 네. 계속 된다는 건데, 방금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박 의원님. 이제 국힘이 당론이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해서 정족수 미달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개헌 진행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5월 7일 날 191명의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표결이 불성립하면 그것은 부결된 것이 아니고 불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5월 네. 10일까지 계속 표결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힘이 만약에 참여를 해서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걸로 끝나고 다음 회기를 다시 기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표결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5월 10일까지만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회기를 지나고 나면 5월 10일을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른 시기를 잡아서 다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성립이든 부결이든 이번 회기 안에는 해결하기 어려우면 다음 회기를 잡아야 된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아마 이제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공감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국힘 의원들을 압박하고 국힘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 같아서요. 이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충분한지, 또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조금 점검해 볼까요? 먼저 김종기 이사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저희 재단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계속 개별 의원들 접촉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국힘의 중앙당 차원에서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민 개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네네. 거기 개헌 촉구 서명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계속 저희들이 또 SNS로 뿌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실제로는 국힘 의원 개인에게는 설득을 하지 못할지라도 국민들 전체가
자발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에게 그것을 압박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뭐 SNS든지 또는 국회의원들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윤목현 이사장님도 의견 주신다면요. 네.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에 수립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인식조사를 저희 재단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4년 통계가 70%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그 공감대를 계속 지피고 살리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지금 뭐 방금 말씀대로 충청도 특히 수도권으로 지금 점점 확산돼 가고 있어서 한 달여 남은 우리 이 지선 기간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조만간에라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개개인의 의사에 맡긴다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고 참가하는 그걸 이제 기대를 합니다만은 통계 수치나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함께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5월 제 단체와 함께 방금 말씀한 일단은 5월 7일까지 잡았습니다만은 5월 10일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고 사정도 하고 하여튼 모든 제 방법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사회와 함께 의원님들의 국회 어떤 보조, 협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두 분 의원님께도 간단하게나마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어떤 국회의 노력을 뒷받침하실 건지요? 앞에 우리 윤목현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9년 동안 우리는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온 거고요. 이제 그 결단의 시기만 남아있는 건데 이미 국회에서도 했던 여론조사 12,000명 정도 규모를 했던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69%가 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개헌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특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9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하나의 정당으로서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책임 있는 자세를 비추는 것 말고는 저는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며칠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당 지도부를 통해서 계속 만날 거고 저희 우리 박균택 의원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부산대구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뭐 국민적인 공감대는 이미 다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론으로 거부하는 거 보면 국힘 그 정치인들이 뜻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우 그 어떤 그 여론 선거에서 당락이 지금 첨예하게 다퉈지는 곳이 부울경이고 네네. 부산 마산 그 부마 항쟁이 헌법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 경남 도민들도 관심이 많을 그런 그 분야이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좀 시민단체와 함께 여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정말 낙선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고 선거에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념을 좀 심어줘서 좀 국힘들이 마지막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당론으로는 반대이지만 그 안에 개개 의원들이 어떤 개헌의 불씨를 살려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데요. 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일부 의원들의 소신 투표로 결국 가결됐었죠. 당시 당론을 넘어 국민과 국가를 우선했던 것처럼 이번 개헌안 표결에도 소신 있는 결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용광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